급변하는 외환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미래에셋증권 민지 애널리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영구님,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난주 후반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 달러 환율의 급등세가 좀 진정될 거라는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환율의 흐름과 그리고 외환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빅 이벤트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 됐는데 그 이후 달러 환율 흐름은 어땠나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완화됐기 때문에 일단은 1,430원에서 1,440원 정도 사이에서 좁은 범위 내에 좀 등락하는 흐름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좀 경계심을 반영을 하면서 1,435원을 중심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는 국내 정치 이슈보다도 또 글로벌 이슈에 조금 더 주목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미 연준 FOMC하고 BOJ 통화정책 회의가 연달아 예정돼 있습니다. 환율 어떻게 반응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FOMC 회의에서는 25bp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12월이라고 하면 분기 말 통화정책 회의가 되는데, 이 분기 말마다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서 향후에 금리 인하 경로, 좀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 금리 인하가 경로가 제시되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는 지난번에 제시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폭이 약간 축소되는,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상되는 금리 인하 폭이 좀 축소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리 인하 폭의 축소는 사실 채권의 금리의 상승 또는 달러 강세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이제 예상되는 FOMC 회의의 결과들은 어느 정도 금융시장에 좀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OMC 회의 결과를 확인을 하고 나서는 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레벨을 조금 더 낮춰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인데 내년 환율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달러 환율이 1,400원 아래로 언제쯤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환율에 상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폭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경계심,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지난주 토요일에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치 불안의 문제가 약간의 완화되는 장세로 갈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 계속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를 좀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지금은 약간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가 재확인이 되고, 그리고 저희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정책에 대한 좀 우려 또는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약간의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트럼프의 정부 정책들이 대체로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약간 온건하게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 초에는 환율이 좀 내려가는 1,400원 아래로 내년 1분기를 지나면 좀 그렇게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전망하신다니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좀 브라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제 브라질하고 같은 반열에 신흥국에 서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인지 네. 좀 애매해지긴 합니다만,
아니 브라질은 최근 들어서 9월 11월 그리고 이번 달 25bp, 50bp, 100bp 해가지고 세 번에 걸쳐가지고 네. 이게 지금 엄청나게 금리를 올려서 지금 12.25%까지 왔습니다. 브라질 기준금리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브라질 레알은 오히려 더 약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금리 인상으로도 브라질 레알 약세를 못 막는 그 정도의 브라질인가 싶기도 한데 그럼 이 신흥국 대비 달러 그거는 내년에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원래 보통 달러화의 흐름을 저희가 경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달러화는 글로벌 경기의 방향과 역행하는 흐름을 보통은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글로벌 경기가 대체로 둔화되는 사이클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좀 안전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달러가 조금 더 강세 압력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달러화는 약간의 약세 압력으로 반전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브라질과 같은 이런 신흥국 국가들은 현재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문제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화 가치를 좀 방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국가 신용등급도 지난주에 글로벌 신평사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그래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다른 뭐 신흥국 국가들의 통화들처럼 급격하게 약세를 나타내거나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달러화는 지금은 현재 글로벌 경기가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일본, 그다음에 중국 이런 국가들이 대체로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달러화가 강세 압력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반기에 들어서면 결국에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가져가는 즉 금리 인하의 효과가 누적되면서 경기가 대체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달러 강세 압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